여러분 2차 전지 관심 참 많죠? 좀 우려될 정도로 좀 투기 광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니켈 수요가 커진 걸까요? 왜겠습니까? 바로 저는 이제 전기차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가 바로 이 니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켈이 많이 들어가야 충전 효과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니켈 같은 비처금속의 가격은 당분간 계속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니켈 원강 수출을 전면 금지 조치하고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WTO가 그러면 안 된다고 무역 제소를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켈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 전기차 또 2차 전지 생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자원입니다. 많은 연구기관들은 내년부터 니켈 값이 지금보다 더 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싸아싸한의 송창섭입니다. 요즘 여러분 2차 전지 관심 참 많죠?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일부 종목, 에코 이렇게 시작하는 일부 종목 같은 경우 좀 우려될 정도로 좀 투기 광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2차 전지 주식이 계속 오를까?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아세안의 이 광목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이닝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2차 전지의 핵심 광물인 그 중에서 니켈에 대해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영상 쭉 보시면은 제가 이제 K배터리 이렇게 설명하면서 잠시 니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한 달 전쯤인가요? 그 인도네시아가 니켈 관련된, 그래서 니켈 거인의 경고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한번 영상을 마련했는데, 요즘 어쨌든 요 니켈 광물 관련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제가 여러분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도네시아가 니켈 세계 1위 생산국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복습. 2021년 조사된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량, 그러니까 2021년도 인도네시아에 생산된 니켈 생산량이 약 한 76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30.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2021년도에 생산량이 대략 한 250만 톤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30.4, 3분의 1을 차지했던 건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 세계 이 지구 안에 매장된 니켈량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인도네시아만 놓고 보면요, 약 2억 1천만 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엄청 부러운 게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매장된 니켈 얼마라고 보십니까? 9억 4천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22.3%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다는 건데, 물론 전 세계 1위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참고로 2위는 호주로 전 세계 매장량의 21.2%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자료가 현재로서는 최근 자료입니다. 더 좀 업데이트했는데 아마 이제 지금 한참 조사 중일 것 같고요. 통상 니켈 생산 카테고리는 여러분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질이 떨어지는 좀 품위가 낮은 저품위 니켈이 니켈 선철입니다. 니켈 선철. 그리고 이제 스테인리스, 우리 이제 스테인리스 이 강을 만들 때 쓰는 게 페로니켈이라고 그럽니다. 페로니켈.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이 그릇, 또 이제 숟가락, 젓가락, 요런 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들 때 이 페로니켈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니켈 매트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고로가 있고 전기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로에서 니켈 이제 황화광, 이 원광입니다. 이 원광을 재련을 하면 여기서 니켈, 구리, 코발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통상 니켈 매트, 이 원광에서 니켈이 나오는 게 약 55%에서 65%, 좀 절반 넘거든요. 그 정도가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니켈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이렇게 요즘 니켈 수요가 커진 걸까요? 오늘 좀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저는 이제 전기차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기차 요즘 여러분 많이 보이시죠? 주변에서. 전기차 수요가 커지면서 덩달아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졌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전기 전자 제품, 이제 자동차 안에 전기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절반 이상이 거의 전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열기관이나 차라로도. 니켈은 그런 뭐 내열기관, 뭐 그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를 통해 이제 전기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배터리에 많이 쓰는 게 바로 니켈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인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가 바로 이 니켈입니다. 특히 이제 음극재, 양극재, 뭐 중간재 이런 게 있는데, 이 양극재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재를 만드는데 제조 원가의 40%가 바로 이 니켈입니다. 그래서 니켈하고 보통 이제 구리, 뭐 흑연, 뭐 이런 게 많이 쓰이겁니다.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니켈이 많이 들어가야 충전 효과가 커집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충전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켈이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충전의 효과는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켈은 그동안 스테인리스 스틸에 많이 쓰였는데,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배터리 제약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니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페로니켈 수출량이 총 350만 톤이었습니다. 2020년보다 약 22%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 중 우리나라로는 3만 9천 톤이 와서 2020년 한 해 전보다 한 해 전이 2만 6천 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9.1%, 뭐 절반 비슷하게 굉장히 늘었습니다. 니켈 같은 광물은요, 탐사부터 생산까지 이렇게 이제 직접 이제 가공해서 보내는까지 약 9.4년이 걸립니다. 1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수요가 너무 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따라하지 못합니다. 지금 아마 탐사에 들어가도 10년 후에 생산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지금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니켈 같은 비처금속의 가격은 당분간 계속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부터 2022년, 이렇게 2년 사이에 뭐 각 금속보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한 80에서 120% 정도 2년 사이 값이 폭등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 있었죠.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갔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 뛰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가격이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이런 투기적 수요도 가세한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격 상승인 겁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펴낸 보고서를 제가 좀 보니까 2022년 3월 알루미늄 가격은 2020년 평균보다 거의 2배, 구리 가격은 역시 2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도 바뀝니다. 예전에 이제 원석만 가져가는 거, 이렇게 노천관 같은 데서 채굴 해서 가져가는 거 허용했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반제품이든 완제품이든 자기네다 생산시설 짓고 고용해야지만이 보내주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현지에서 직접 이제 광물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광물을 생산하는 게 필요한 거고, 현지에서도 이런 다수의 광물 기업이 뭐 IPO나 생산시설을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부터 알루미늄을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인 보크사이트를 가공시설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구리 농축물 가공센터, 뭐 주석 가공센터 같은 건 이제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석은 세계 2위, 석탄은 세계 3위, 보크사이트, 아까 말씀드린 스테인리스 만들 때 필요한 보크사이트는 세계 4위, 구리하고 금 매장량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같이 부존적 없는 나라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구리 가격, 뭐 각종 비처금속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거 가만 보고 있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니켈 원강 수출을 전면 금지 조치하고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WTO가 그러면 안 된다고 무역 제소를 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간 가공 형태로 니켈을 위해서 지금 뛰어들어가고 중간 만들어진 이 니켈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동시에 뭐 전구체, 양극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아마 인도네시아 내에서 밸류 체인이 아마 만들어질 것 같고, 우리나라 LG 엔솔이나 현대차 같은 데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켈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 전기차 또 2차 전지 생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자원입니다. 거의 2차 전지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연구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적으로 니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같은 때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됩니다. 많은 연구기관들은 내년부터 니켈 값이 지금보다 더 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호주 등 몇몇 국가들은, 이런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라고 부르죠. 오펙과 같은 자원 블록체, 이런 국제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겁니다. 자기네끼리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WTO가 아무리 제소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니켈 가공 제품에 수출세를 이제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가 이제 뛰어들어가서 생산시설 짓고 거기서 생산해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니켈 관련 주식들, 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 또 인도네시아 관련 수출 기업들의 전략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니켈 말고 다른 아세안 국가는 어떤 부존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싸아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